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의학과 박사과정 김재환입니다. 이번 발표 주제는 윌리엄 컬렌과 캐스카트 경입니다. 먼저 윌리엄 컬렌입니다. 윌리엄 컬렌은 스코틀랜드 래넉셔의 해밀턴시에서 1710년 4월 15일에 출생하였습니다. 1726년에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일반 예술 과정을 수강하였고, 이후 글래스고에 있는 약국에서 존 페이즐리의 견습생이 되었습니다. 이후 1729년 런던과 서인도 제도 사이를 항해하는 상선의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1732년에 스코틀랜드로 돌아와 래넉셔 쇼츠의 오칠리에서 일반의로 개업을 하였습니다. 1734년 그는 에든버러로 가서 2년 동안 의학을 공부한 후 해밀턴에서 일반 의사이자 외과 의사로 개업했습니다. 1737년과 1740년 사이에 만난 윌리엄 헌터는 그의 제자였으며 평생 친구로 지냈습니다. 1740년 컬렌은 글래스고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1741년 안나 존스톤과 결혼한 후 시의원과 치안판사가 되었고 결국 글래스고로 이사하여 1744년에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다음으로 윌리엄 컬렌의 대학 생활입니다. 컬렌은 해밀턴에서 자연과학 연구를 하여 명성을 얻었고 글래스고로 이사하였으며 대학에서 식물학, 재료의학 및 화학에 대해 강의할 수 있을 수준이 되었습니다. 훌륭하게 강의하여 1747년에는 대학의 첫 번째 화학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1751년에 그는 글래스고의 의과대학 교수가 되었지만 의과대학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고 개인 진료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1756년 에딘버러로 이사하여 화학과에서 의장을 맡았습니다. 1766년에는 그의 인기가 식지 않은 에든버러에서 의학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컬렌의 강의는 1777년에 출판되었으며 당시 학생회에서 의학 교육의 기본 교과서로 간주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강의는 라틴어가 아닌 영어로 진행되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790년 2월 5일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찰스 쇼 캐스카트입니다. 그는 1721년 태어났으며 9대 캐스카트경으로 경찰이자 군인이자 외교관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뛰어난 군인으로 1742년 20보병연대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1745년 풍투누아 전투에서 얼굴에 총을 맞았으나 운이 좋게도 살아남았습니다. 1746년에는 컬로든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군인으로서 중장까지 올라갔습니다. 1768년과 1772년에는 상테부르크에 본부를 둔 러시아 예카테리나 궁정의 특별대사였습니다. 1773년 글래스고 대학교의 총장으로 선출되어 2년 동안 재직하였고 1773년부터 죽을 때까지 스코틀랜드 커크총회에서 고등 판무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1776년 런던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궁금함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행정가인 캐스카트와 학자인 컬렌은 어떤 관계가 있길래 리서시에이션 그레이트에서 같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 둘의 관계에 대해 책의 내용이 다소 부족하여 글래스고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정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학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컬렌은 유럽 대륙에서 많은 관심을 끌기 시작한 주제인 의료경찰에 모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경찰이란 개념은 시민의 건강을 위한 국가 차원의 개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편 스코틀랜드 경찰위원회 회장인 캐스카트 경은 암스테르담과 다른 대도시에 있었던 휴먼 소사이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익사를 예방하고 의료계와 대중들에게 익사자를 소생시키는 최신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컬렌과 캐스카드가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는 알려진 바 없고 순전히 추측만 존재하나 캐스카트는 스코틀랜드에서도 휴먼 소사이어티와 같은 활동이 매우 적절할 것이라고 믿었고 컬렌에게 인공호흡을 위한 최신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위원회는 익수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회복에 관한 컬렌의 팜플렛을 배부하였습니다. 컬렌과 캐스카트의 협력은 공공보건에 대한 국가의 개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1776년 런던의 머레이가 출판한 팸플렛에는 네 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74년 8월 8일자로 컬렌이 캐스카트경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27페이지로 구성됩니다. 두 번째는 1774년 8월 10일자로
세 페이지로 구성된 익삼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수습에 관한 경찰위원회 저널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캐스카드 경이 발표한 문서로 회의록 앞에 언급되어 있으며 날짜가 표시되지 않고 1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머레이에 의해 출판된 추가 책에 대한 광고의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컬렌과 캐스카드가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컬렌은 편지에서 익사와 관련된 인간의 생리학의 현재 지식을 검토하였고, 어떻게 인간과 동물 모두에서 폐와 심장의 활동이 중단되고 그에 따른 혈액순환이 중단된 후 즉시 생명이 중단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혈액순환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동물의 살아있는 상태는 단순히 그것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신경과 근육섬유의 특정 상태 및 심장 자체의 행동도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존재하고 다시 그 활동과 활력으로 회복될 수 있는 한 심장과 폐, 혈액순환은 다시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컬렌은 암스테르담 및 파리 소생술 학회의 성공을 검토하였고 75%의 성공률을 보였다는 것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는 과거의 방법들, 계속해서 환자를 거꾸로 매달거나 술통으로 굴리거나 하는 이러한 방법에 반대하였습니다. 그의 기본 치료 방식은 환자의 머리를 약간 위로 올린 후에 따뜻한 마른 침대가 있는 가장 가까운 집으로 이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어서 적당한 불이나 따뜻한 벽돌을 사용하여 피부를 조심스럽게 건조시키고 마사지하는 것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움직이는 섬유의 작용을 복원하려는 시도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담배 연기 관장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장이 독특한 체질로 인해서 과민성을 가장 오래 유지한다는 것에 기반하였습니다. 앞에 조치가 취해지고 난 후 심장과 폐의 작용을 회복시켜 치료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통증이 수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컬렌은 익사자의 폐를 부풀릴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찾기 위한 실험을 수행한 동료 몰로의 연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는 환자들의 입, 콧구멍 또는 콧구멍에 끼워진 나무 파이프를 통해 환기하는 것을 지지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풀무의 사용도 선호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폐에서 나오는 공기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지속적인 팽창이 필요할 때가 이에 해당됩니다. 폐가 팽창하는 동안 위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크리코이드 프레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또한 효율성은 의심하긴 했지만 숙련된 인력이 근처에 있다면 기관절개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에 소생 후기의 추가적인 치료로 울혈을 제거하기 위한 사혈, 냄새나는 소금의 사용, 삼킴 반사가 있는 경우 와인과 브랜디를 사용, 직접 인두 자극 및 토근을 이용한 강제 구토 유도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컬렌과 캐스카트가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이는 1774년 8월 10일자 저널스 오브 더 볼드 오브 폴리스에서 간략하게 3페이지 분량으로 발췌한 것입니다. 이 회의에는 캐스카드 경, 로더데일 백작, 레벤 백작 3사람이 참석했습니다. 캐스카트는 이사회에 컬렌의 편지와 함께 개인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이 보고서와 편지를 인쇄하여 스코틀랜드에 있는 모든 카운티 보안관, 자치도시의 치안판사, 교회 대회와 장로회 의장에게 그 사본을 보낼 것, 그리고 이것들을 등록하기 위해 책을 준비하고 특히 성공적인 사건들이 설명될 수 있게 할 것. 또한 이사회는 아래와 같은 물품이 익사한 사람의 회복을 위한 적절한 장치를 구성한다고 결의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이와 같은 물품에는 훈증기, 튜브, 파이프 등이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S는 화표 단위인 실링, D는 페니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로 컬렌과 캐스카트의 내용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날짜가 적혀 있지는 않지만 컬렌이 만든 편지와 묘하게 유사합니다. 밀라노, 베니스, 함부르크 등 소생단체들에 대한 약간의 세부 정보가 있었고 이 단체들의 소생정책이 스코틀랜드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강, 호수, 많이 교차하는 모든 곳에서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에게 스코틀랜드만큼 효과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경찰위원회는 대중에게 필요한 조언을 담고 이를 따를 사람들에게 격려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보상을 알리는 적절한 광고를 작성하도록 하자고 하였습니다.
캐스카트는 이 정책의 채택에 있어 광고를 내보낼 보안관, 치안판사 및 성직자에게 전적으로 이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강요가 아니고 그냥 단순 선택이다 라고 설명하였지만 권장 장비의 초기 구매를 제외하고는 관련된 비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구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는 소생에 관한 광고의 아웃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자를 가까운 집으로 조심스럽게 이송해야 합니다. 둘째, 환자를 조심스럽게 건조시킨 다음에 너무 과하지 않게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타인의 호기에서 나오는 공기를 콧구멍에 대거나 풀물을 통해 폐를 팽창시켜야 합니다. 동시에 담배 연기는 직장으로 불어넣어야 합니다. 넷째, 생명의 징후가 보이면 피를 흘리게 하고 경구액을 투여하며 구토를 하도록 권장합니다. 또한 이러한 수생술의 시행에 대한 보상금에도 아웃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익수를 알리거나 최소 2시간 동안 수생술을 시도하였거나 수생술이 성공한 경우 입원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였습니다. 이 팜플렛에 설명된 기술은 연령에 매우 적합했으며 이전 저자가 설명한 많은 해로운 기술을 크게 개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아이디어의 구현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팜플렛은 작성된 지 2년 후 런던에서 출판되었으나 캐스카트의 권고가 모든 도시에 배포되거나 채택되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캐스카트는 팜플렛이 출판된 해에 세상을 떠났고 아마도 그 팜플렛에 담긴 아이디어를 홍보할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컬렌은 에딘버그에 있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느라 바빴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개념을 더 발전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글래스고 대학 의학사 센터의 클라우도 교수는 경찰위원회는 실질적인 활동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은 한직이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정책은 아마도 열정이 거의 없었을 지역 성직자들의 기본적인 장치 세트에 투자하도록 요구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파트의 저자는 이러한 부분에 아쉬움이 남는지 스코틀랜드의 지역 박물관에 이런 아이디어와 관련된 기록이 있는지 캐스카트와 컬렌의 제안이 출판된 직접적인 결과로 스코틀랜드 전역에 수생술을 시행한 기록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